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국가의 운명이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고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이 수십 년 뒤 미래까지 뒤흔들 거대한 도박이었다면, 그리고 그 도박이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 신화가 되었다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폐허와도 같았던 전쟁의 상처 속에서 한 남자가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5가지 거대한 기술 프로젝트를 선언합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듯 무모해 보였던 이 선언은 사실 프랑스를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철저하고도 냉철한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샤를 드골,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프랑스 제5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그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프랑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술이었을까요? 드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칼과 총으로는 더 이상 국가의 위상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요. 미래는 과학기술에 달려있고 그 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갈린다는 것을요. 그는 핵무기 개발부터 우주산업, 컴퓨터 혁명에 이르기까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국가 주도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골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그의 비전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소름 끼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어떤 기로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드골이 프랑스를 재건했던 그 시대처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기술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할까요? 드골의 담대한 도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5대 국가기술 역점 사업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경제뉴스 따라잡기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채널 고정입니다. 자, 시계를 돌려 1950년대 후반의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전쟁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고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죠. 이대로 가다간 프랑스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절박한 위기감이 프랑스 국민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샤를 드골입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을 넘어 프랑스를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불타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골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프랑스는 더 이상 미국이나 소련 같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이류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독자적인 외교 노선, 독자적인 국방력, 그리고 독자적인 경제력을 갖춘 위대한 프랑스를 재건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드골은 단순한 경제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미래 시대의 패권이 기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간파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기술력은 어땠을까요? 물론 유럽 내에서는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미국이나 영국, 심지어 소련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드골은 이 격차를 단숨에 메우고 나아가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특정 핵심 기술 분야에 올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전 재산을 털어 한 번의 베팅에 모든 것을 거는 도박꾼처럼 그는 국가의 미래를 건 초대형 기술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안보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전략이었죠. 정말이지 그의 담대함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드골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5대 핵심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프랑스 국민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격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포스드 프라프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드골의 비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해구산 아래에 놓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드골은 프랑스만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안보와 외교적 자주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다라는 그의 외침처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당시 프랑스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핵무기 개발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미친 짓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심지어 미국까지 나서서 만류했지만 드골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결국 1060년 프랑스는 사하라 사막에서 첫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이 성공은 단순히 핵무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넘어 프랑스가 더 이상 강대국들의 속국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주국방의 상징, 그리고 드골 시대 프랑스 자존심의 정점이었던 셈이죠. 두 번째, 콩코드 프로젝트 초음속 여객기 개발입니다. 하늘의 혁명을 일으키겠다. 드골은 단순히 지상에서의 독립을 넘어 하늘까지도 프랑스의 기술력으로 지배하려 했습니다. 콩코드 프로젝트는 영국과의 합작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프랑스의 야심이 있었습니다. 시속 20km가 넘는 속도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초음속 여객기. 지금 들어도 놀라운 이 기술은 당시로서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콩코드는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유지비와 소음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죠. 하지만 콩코드는 프랑스 항공우주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프랑스는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고 이는 이후 에어버스 같은 유럽 항공산업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얻은 기술적 경험과 자신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던 겁니다. 세 번째, 플랑 칼큘, 국가 컴퓨터 산업 육성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1960년대 초반, 드골은 이미 미래가 컴퓨터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당시 컴퓨터 산업은 미국의 IBM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골은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죠. 미국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프랑스만의 독자적인 컴퓨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플랑 칼큘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계획은 프랑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프랑스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컴퓨터를 만들도록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IBM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플랑 칼큘은 프랑스의 수많은 컴퓨터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프랑스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번째, 원자력 발전 산업 육성, 에너지 독립 선언입니다. 드골은 국가의 자주성을 이야기할 때 에너지 독립의 중요성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 변동에 취약하고 언제든 에너지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안보상의 위협이었습니다. 드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눈을 돌립니다. 그는 프랑스를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함께 원자력 기술을 양수겸장으로 키워낸 것이죠. 그 결과 오늘날 프랑스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7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드골의 선견지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아리안 로켓 개발, 유럽 우주 시대의 개척입니다. 드골은 우주 산업 역시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펼치던 당시 유럽은 변방에 머물러 있었죠. 드골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이 독자적인 우주 개발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유럽 우주국의 전신인 유럽우주연구기구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프랑스 주도로 아리안 로켓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아리안 로켓은 유럽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핵심 발사체가 되었고 오늘날 유럽이 세계 우주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유럽의 자존심이자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드골은 이처럼 단 하나의 분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미래 먹거리, 에너지 독립, 그리고 우주 개척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명운을 건 5가지 핵심 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자주성과 위대함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정말이지 그의 리더십과 비전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과거의 프랑스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시선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드골의 사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재정립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고 한류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미래 사회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팬데믹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협은 상시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드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국가의 미래를 건 담대한 기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드골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자주성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랑스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를 정확히 짚어내고 거기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또한 외부의 압력이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프랑스 자체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지금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분야에서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드골처럼 우리가 가진 강점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5대 국가기술 역점 사업은 무엇일까요? 드골의 담대한 비전에서 영감을 받아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5대 국가기술 역점 사업을 제안해 봅니다. 이 사업들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거대 AI 및 데이터 주권 확보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AI 기술이 모든 산업과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누구의 AI를 쓰고 있을까요? 구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AI에 종속된다면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물론 문화적, 사회적 주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드골이 핵무기로 군사 주권을 지키려 했듯이 우리는 초거대 AI와 데이터 주권으로 디지털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의 수집, 저장, 활용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전 국민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한국형 AI, 상상만 해도 든든하지 않나요? 두 번째, 차세대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 플랫폼 구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물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유전체 분석, 정밀 의료,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인공 장기 개발에 이르는 차세대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예방부터 진단, 치료, 사후 관리까지 전 주기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을 혁신하고 전 세계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이오 강국 코리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분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인류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퀀텀 컴퓨팅 기반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확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반도체 기술은 물리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퀀텀 컴퓨팅과 같은 차세대 기술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존 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팅 기술은 인공지능, 신소재 개발, 암호 해독 등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드골이 플랑칼큘로 미래의 컴퓨터 산업을 준비했듯이 우리는 지금부터 퀀텀 컴퓨팅 기반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가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압도적인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린 에너지 및 탄소 중립 기술 선도입니다. 기후 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린 에너지 및 탄소 중립 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소형 모듈 형원자로와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믹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탄소 저감형 산업 공정 기술 등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술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물론 전 세계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친환경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주 해양 개척을 위한 미래 프론티어 기술입니다. 드골이 아리안 로켓으로 우주 시대의 문을 열었듯이 대한민국도 미지의 영역인 우주와 해양을 개척하는 데 도전해야 합니다. 우주 산업은 단순한 과학 기술을 넘어 안보, 경제, 그리고 국가 브랜드 가치까지 아우르는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또한 해양은 인류의 마지막 보고이자 식량, 에너지, 광물 등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및 위성 개발 기술을 고도화하고 달 탐사 및 심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동시에 심해 자원 탐사 및 개발 기술, 해양 에너지 활용 기술, 그리고 해저 도시 건설 기술과 같은 미래 해양 프론티어 기술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담대한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프로젝트는 단순히 나열된 기술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국가의 약속이자 담대한 도전입니다. 드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거대한 도전에 용감하게 나설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샤를 드골이라는 한 위대한 지도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국가의 운명을 건 기술 프로젝트들이 한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드골은 폐허 속에서 프랑스의 자주성과 위대함을 재건하기 위해 핵무기, 초음속 여객기, 컴퓨터 산업, 원자력, 그리고 우주 개발이라는 다섯 가지 거대한 기술적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의 선택은 당시로서는 무모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프랑스를 세계 강국 반열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드골의 이야기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자주적인 비전과 담대한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이자 기술 강국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중 패권 경쟁의 경랑 속에서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드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외부의 시선이나 단기적인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한 독자적인 기술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담대한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초거대 AI, 바이오 헬스케어, 퀀텀 반도체, 그린 에너지, 그리고 우주 해양 개척 프로젝트들은 바로 그런 담대한 비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난관과 비판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골의 사례가 증명하듯이 위대한 국가는 위대한 도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충분한 잠재력과 뛰어난 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나아갈 용기와 지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드골의 담대한 유산을 기억하며 우리도 국가의 운명을 건 새로운 도전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드골의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줄 다음 이야기로 경제뉴스 따라잡기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